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11장 지분 상품과 자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11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분 상품이 무엇인지 의의를 보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본에 들어가는 중분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자본변동표라는 재무제표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분상품의 의의인데요. 지분상품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1032호에서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부채도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여기도 이제 계약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 지분상품으로 구분한다. 1번을 보면은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그거는 구장에서 봤던 금융부채가 되겠죠. 요 가와 나는 구장에서 봤던 그 문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금융부채였죠.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모두 금융부채였습니다. 한편 2번,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의 경우에 확정 수량, 확정 금액 개념이라면은 지분 상품, 변동이었으면은 금융부채였죠. 즉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 상품. 나번 확정 수량, 확정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정되는 파생 상품. 이런 것도 모두 지분 상품입니다. 지분 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상환 우선주.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금융부채에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상환권을 보유자, 즉 주주가 가지면 이거는 무조건 상환에 응해야 되는, 뭔가 이전해 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행자는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확정 수량, 확정 금액의 자기 지분 상품 결제 계약만 지분 상품으로 분류를 하겠죠. 어쨌거나 지분 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지분 상품과 자본의 관계인데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IFRS는 자본을 계약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런 것 중에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시잖아요. 기타 포괄손익도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이 아닌 그런 수익비용의 순액이고요. 그런 것까지 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하면은 지분 상품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보면 좋겠죠. 국제계 기준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의 재무상태표 표시가 재량적으로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즉 타이트하게 요건 자본금, 요건 자본잉여금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자본 파트를 가면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마다 아주 자유롭게 자본 파트를 표시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어쨌거나 교과서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 분류에 따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자본의 분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두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익여금의 반대가 결손금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이 세부 계정인데요. 이것들을 11장에서 하나씩 이 순서대로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액면 주식이냐 무액면 주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이 주식 하나에 사채처럼 액면 금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따라서 최소 금액이 100원입니다.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을 300원, 3000원 이렇게는 안 되고요. 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무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실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뭐 100원짜리면 어떻고 1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한 주당 가치가 중요한 거지, 즉 시가가 중요한 거지. 이 주당 액면 금액은 큰 의미는 없죠. 어쨌거나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발행하기 직전에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무액면 주식으로 할 걸 결정을 하고요.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전체를 다 자본금으로도 할 수 있고요. 반만 자본금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반은 뒤에서 보게 될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물론 한 회사가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은 전부 액면 주식입니다. 간혹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의 주식이 무액면 주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액면 주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어요. 자, 종류 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 되는 보통주와 다른 그런 주식을 종류 주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선주라고 하는데요. 보통주는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제한이나 우선권이 없는 표준,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본금 하면은 보통주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요. 뭐가 우선이냐면은 이익 배당을 할 때 보통주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하거나 나중에 회사가 청산을 할 때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신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배당금 계산할 때 나오겠는데요.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누기도 해요.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는 뭐냐면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이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줄 거 아닙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배당을 못했어. 다음 해에 갔더니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럼 작년에 못 줬던 배당금까지 누적해서 주는 게 누적적 우선주고요. 만약에 비누적적 우선주라면 과거에 주지 않았던 배당금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한편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예제를 통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만큼이 배당의 재원이에요. 먼저 우선주가 가져갑니다. 나머지가 보통주가 가져가는데요. 참가적 우선주는 이렇게 보통주가 가져가고 나서 남은 잔여 배당금이 만약에 있을 때 다시 보통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또 나눠 갖는 이런 배당을 가져가는 이런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해요. 비참가적 우선주는 그냥 나머지 배당금을 모두 다 보통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사례 몇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말고 이제 우선주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우선주 보통주 대비 1%의 추가 배당을 한대. 그리고 비참가 비누적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우선주는 이렇습니다. 최저 배당률을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참가적 우선주라고 되어 있죠. 비누적적. 3우선주는 최저 우선 배당률이 1%고요. 역시 참가 비누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래에셋의 자본을 보면은 우선주에 대해서 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이고요. 배당을 다음과 같이 우선 배당률을 주겠다.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 주식을 회사마다 발행을 하고 있죠. 상환 주식, 상환 우선주죠. 보통 주식에는 이런 상환권을 붙이지 않는데 금융부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법적 형식은 자본금이지만 상환권이 주주한테 가 있으면은 회사는 무조건 상환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부채였습니다. 즉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면 금융부채,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면 이거는 굳이 상환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지분상품. 이거는 9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11장에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를 설명을 해요. 상환우선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이익으로 소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이 뜻은 뭐냐면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다. 즉 결손 나는 회사가 차입을 하여 그 돈으로
상환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익이 많은 나는 회사가 그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한도로 해서 상환 주식을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환 주식, 이것도 전환 우선주예요.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케이스인데요. 이때 처음부터 뭐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전환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면은 이 전환 주식은 지분 상품입니다. 반면에 전환 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금융부채입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것도 했었죠? 전부 9장에서 했던 겁니다. 상환 조건, 전환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했습니다. 9장에서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여금 순서로 하나하나씩 회계 처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본금의 증가거래, 이게 끝나면은 자본금의 감소거래가 또 있겠습니다. 자본금이 증가된다. 크게 보면은 이게 증자인데요. 증자에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금 등 자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먼저 유상증자인데요. 액면 주식의 유상증자를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요 보통주자금은 예를 들어 100주야. 액면 금액이 500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만큼 현금, 보통주 자본금 하는 것이 액면 발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할증 발행인데요. 예를 들어 100주 500원짜리를 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더 많이 발행가액이 높은 겁니다. 그럼 초과 불입된 금액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전부 자본거래인데요. 자본금의 증가, 감소거래 등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 차손이 있을 텐데 무조건 차익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통주 자본금 주당 500원짜리를 발행하면서 예를 들어 100주에 600원씩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주당 100원씩 초과 불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익, 자본거래 차익인데 계정은 외워야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입니다. 앞에 가보면은 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자본잉여금 중에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이 있었죠. 이걸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액면 미달 발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주 500원짜리인데 400원에 발행해. 그러면은 차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자본거래 차손은 자본 조정의 한 항목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자본이죠. 여기 차변에 있다고 자산이 아니고 원래 자본은 분기할 때 대변이잖아요. 이쪽으로 오니까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법에 따르면은 액면 미달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할인 발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분기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할증 발행 시에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중에 한 계정입니다. 요거는 중분류고요. 자본잉여금, 요게 세부 계정입니다. 할인 발행 시에 발생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자본거래 차손이 발생할 때 이미 요 이전에 자본거래 차익이 있었다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은 요거를 먼저 상계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미 인식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우선 상계예요. 그런데 우선 상계하고도 할인 발행 차금이 많아. 그럼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자본조정으로 가보면 여기 지금 자본조정이 있는데요. 차감계정, 가산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가산계정이 분기할 때 대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볼 거고요. 차감계정이 차변계정인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자본에서. 이렇게 미상계된 잔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결산 시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계합니다. 11장 마지막 시간에 이 미처분 이익여금과 상계하는 이익여금 처분 회계 처리를 설명할게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세부적인 분계는 마지막에 가서 보겠습니다. 무액면 주식 유상증자를 들여다볼까요? 이 사회에서 신주 발행가에게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본금으로 결정한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큼 발행가액이야. 근데 60%를 자본금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면은 잔여액으로 이 40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도 사채 발행 직접 원가가 있듯이 주식을 발행할 때도 관련 거래 원가가 꽤 있습니다. 이때 당기 비용이 아니고요. 발행가액에서 빼는 겁니다. 이 직접 거래 원가는 간접 비용이야 그냥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겠죠. 혹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더 많아지겠죠. 실무에서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요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0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할 때 10만큼 주식 발행 직접 거래 원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변으로 10이 들어가면서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여기요 거래 원가가 있다면은 그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인식합니다. 예제 1번 유상증자 현금 발행을 볼까요? 갑회사는 4월 1일에 현금을 납입받고 보통주 1,000주를 유상증자했대요. 유상증자 시에 갑회장부에는 이미 2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유상증자와 직접 관련된 원가만 간접원가 2,000이 발생했대요. 간접원가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죠. 무릎 1번을 보면 갑의 보통주는 액면 주식이고 액면 금액은 주당 500원이랍니다. 이걸 800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할증 발행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일단은 자본금은 500원에 1,000주 해가지고 50만 원이 들어가요. 들어오는 현금은 1,000주에 800원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만 원이 아닌 이유는 직접 원가가 만 원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발행가액에서 빼기로 했던 거예요. 만 원을. 그래서 79만 원 끼워넣기 숫자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간접 원가는 비용 인식하면 되죠. 2번 보통주는 액면 주식이고요. 500원의 액면가인데 액면 미달 발행을 했대. 상시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상법에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이 가능해요. 보면은 보통주 자본금은 1,000주에 500원짜리입니다. 현금은 400원씩 1,000주니까 4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직접 원가가 만 원만큼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덜 들어온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은 이미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 이전에 유상증자할 때 20만 원을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자본거래 차익이 20만 원이 있으니 자본거래 차손하고 죽이는 거야. 이리 가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입니다. 간접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를 하고요. 3번 무액면 주식이래. 이번엔 발행가액이 총 6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사회가 36만 원을 자본금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자 6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비용 만 원이 빠진 59만 원이 현금이고요. 36만 원만큼 요건 이사회에서 픽스를 시켜놨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끼워넣기 숫자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재비용, 간접 비용은 발생 시 비용 처리합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현금으로 납입을 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이 현물 출자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케이스 중급회계 하권에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 1102호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제 분계를 본다면은 주식을 발행을 하고요. 여기 이제 자본이 들어가겠죠. 유형자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을 하고요. 같은 금액으로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합계 금액을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대변 금액은 차변과 똑같이 하되 보통주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이 들어가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끼워넣기 숫자가 되겠죠. 다만 제공받는 현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 그러면은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로 자본을 인식하고 같은 금액만큼을 유형자산 최초 인식 금액으로 합니다.
예제이번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시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자본금 증가 거래인데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차변으로 자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건 유상증자이고요.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자본의 파트에 보면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에 법정적립금,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 같은 겁니다. 법에서 반드시 사유출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라. 유보해 놓는 이익여금인데요. 이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 등의 전부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겁니다. 즉 대변에 있던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법정적립금을 죽이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자본 내에서의 계정분류 아닙니까?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등이 있는데 T자를 그리면 여기에 있던 자본잉여금이 위로 자본금으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위치만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기존 주주들한테 쭉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상증자를 하지? 하나도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무상증자를 하느냐 하면 특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유통 주식수가 적어. 그래서 매집 세력이 조금만 샀다 팔았다 해도 막 주가가 출렁거려. 이때 이런 무상증자를 통해서 발행 주식을 확 늘려놓으면은 유통주식수하고 발행 주식수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실제로 발행한 주식이 다 유통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발행 회사가 일부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될 자기 주식.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사주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같게 쓰나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 때문에 유통 주식수는 좀 적죠. 어쨌거나 무상증자로 시장에다가 주식을 확 뿌리면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 조작, 주가를 조작하려는 세력의 영향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번 무상증자 사례인데요. 간단합니다. 갑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재원으로 보통주 100주 액면 금액이 500원에 무상증자를 했대요. 그러면은 100주에 500원이니까 5만 원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즉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주식 배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배당 총액을 전부 다 주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으로 배당한다는 이야기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하고 효과는 비슷해요. 상법에 따라서 액면 금액으로 주식 배당 회계 처리를 하는데 분계로 가보면 이래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배당은 이익여금 저 뒤편에 이 자본 마지막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이 죽으면서 유동부채 미지급 배당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일주당 얼마씩 배당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은 그거만큼 이익여금이 줄고 유동부채가 높아지죠. 그리고 한 달여 후에 실제 돈이 나가겠죠. 미지급 배당금 죽으면서 현금도 빠집니다. 이게 현금 배당 분계이고요. 자, 주식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배당 결의일에 역시 미처분 이익여금 빠지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거는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입니다. 오늘 강의 초반에 표 1에서 자본 조정을 보면은 대변에 가상계정 중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주권이 교부될 거 아니에요.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죽이면서 자본금 이렇게 증자가 이루어지죠. 무상증자하고 효과는 비슷하겠습니다. 자본금 증가거래 중에 또 다른 것이 이제 전환 우선주가 전환되는 건데요. 우선주 자본금이 줄고 보통주 자본금이 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부채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전환 우선주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복합금융상품은 아닙니다. 복합금융상품은 자본과 부채가 섞여 있는 케이스죠. 우선주를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즉 전환 우선주도 이 액면 발행, 할증 발행, 뭐 할인 발행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인 발행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돼요.
전환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요. 얼마로 할지 보통 상법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차손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 후 손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순자산의 편동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제 4로 가보면 우선주의 전환인데 갑회사는 1년 초에 전환 우선주 100주 액면금액 5천원짜리를 8천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럼 발행할 때 분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80만원 들어오면서 우선주 자본금 50만원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10월 초에 우선주 100주가 모두 보통주로 바뀌었대. 이때 이제 2번을 보면은 전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전환할 때 분기를 하라는 건데 전환 우선주 100주가 보통주 100주로 전환되는 케이스야. 이때 보통주는 액면 금액이 5천이고요. 공정가치는 12,0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쨌거나 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회계 기준에는 아무 말도 없고 상법에 따라서 종전의 우선주 시기의 발행가액이 전환되는 보통주의 금액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죽으면서 똑같은 금액이 보통주 자본금, 보통주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계정이 재분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만약에 보통주 120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때도 요게 그대로 죽으면서 자본금은 이제 120주에 5천원이니까 60만원이 보통주 자본금이고요. 나머지 끼워넣기 숫자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11장 첫 시간 요 자본금 증가 거래까지만 하고요. 자본금 감소 거래부터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회계 처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